안녕하세요. 여름꽃 MC 성민, 효영. 승환입니다. 이제 저희 여름꽃 첫 화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벌써 첫 화부터 되게 설레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여름꽃 MC를 맡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희 여름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시작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첫 회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효영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럼 저희 여름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꽃으로 매화 영상 끝에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페이스북 메시지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뽑힌 분들에게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리니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그리고 매화 영상 속 고민들의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분들께도 선물을 드립니다. 해결책은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세요. 와, 생각해보니까 선물 진짜 다양하게 주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다 보니까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래 하나 적어서 선물 하나 가져갈까봐요. 성민 씨가 어떤 사연을 적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글을 좀 많이 쓰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즘에 뭐 또 개강하고 이래서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벌써 개강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네요. 와, 벌써라니. 효영 씨는 적응 잘 하시나 봐요. 저는 아직도 2주밖에 안 됐는지 진짜 싶은데요. 그래도 저는 약간 개강하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긴 하던데. 네, 설레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도 방학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제 학교 가면 뭐 친구들도 좀 보고 강의실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좀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렘이 얼마 안 가는 게 문제죠. 전 이번에 개강도 설레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이 다가온 게 더 설레는 것 같아요. 가을이랑 설레임은 어떤 거 있을까요? 가을에는 낙엽 같은 것도 이제 분위기 있고 또 가을옷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희 효영 씨 말한 대로 가을에 뭐 옷도 이쁘고 낙엽도 좋지만 저희 학교는 또 은행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가을이 되면 은행 냄새 때문에 바닥 보고 피해 간다고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럼 성민 씨는 설레는 거 없어요? 저는 가을하면 좀 설레는 게 많은데 아까 뭐 냄새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 뭐 가을하면 또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운명적인 만남 아니면 데이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성민 씨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쪽 없으시죠? 네, 없는데 네. 여자친구 운명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운명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학과 생활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나게 됐죠. 자, 이렇게 저희만 해도 설렘이란 단어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럼 시청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꽃 여름꽃에서 준비한 주제는 설렘입니다. 효영 씨 진짜 발랄하시네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SNS를 통해 받은 여러 사연들 중에서 두 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성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대구에 사시는 쿠마님이 보내주셨네요. 쿠마는 익명 때문에 닉네임 같이 이름 대신 적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년 입대를 앞둔 신입생 쿠마입니다. 고향 집이 조금 멀어 지내게 된 기숙사에서 친해진 과 동기들이 몇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으로 방학인데도 기숙사에 남아있거나 자취를 해 방학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며 동기들과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달성된 것이 남자 넷, 여자 둘의 저희 꼴통팸입니다. 저희 패밀리의 룰은 심플했습니다. 오직 친구로만, 우리 사이의 연애는 금지다였죠. 하지만 20 남녀가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바로 저와 가장 친한 A가 B라는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사실 말만 연애 금지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는 나머지 애들과 A와 B가 함께 있기만 하면 항상 바람을 불었습니다. 야, 너네 잘 어울린다. 야, B야, 너 솔직히 A 어때? 라며 반쯤은 놀리면서 말이죠. 방학도 다 끝나고 개강을 할 때쯤 저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B가 가득 취해 맥주잔을 깨고 술자리는 끝이 났고 결국 각자 기숙사로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하는 A가 정반대 방향의 기숙사에 사는 B를 부축해다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기숙사라 가는 길이 같았던 저는 친구를 응원하며 10걸음 정도 뒤에서 둘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반쯤 갔을까요?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B는 가로등 밑에 쭈그려 앉아 있고 A는 그런 B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B는 술에 취해서인지 반쯤 뭉개진 목소리로 크게 A 보고 꺼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당혹스러운데 A는 어땠을까요? 쩔쩔매며 혼자 기숙사까지 어떻게 가냐는 물음에 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쿠마랑 같이 갈 거야. 너무나 뜬금없는 B의 말에 A는 더 당황하며 5분가량을 B를 설득했지만 이미 망부석이 돼버린 B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에게로 온 A는 잘 데려다 주라며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둘이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아닌 것이었죠. 결국 B는 제 책임이 돼버렸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고 가로등 밑에 앉아있는 B를 부축하기 위해서 옆에 앉은 순간 B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씩 눈웃음을 짓는 B가 항상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새삼 이쁘긴 이쁘다라고 생각한 순간 B의 입술이 제 입술을 먹어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랐지만 대뜸 밀쳐내지도 못한 채 붉은 가로등 밑에 얼마나 부둥켜 안고 키스를 했을까요? 고개를 뗀 B의 얼굴을 보고 웃는 눈을 보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새빨개졌을 게 뻔합니다. B가 토마토 같은 제 얼굴을 눈치챌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도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 색을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를 다시 부축해 가는 길 내내 두근대는 심장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B를 방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한참을 지나 집에 도착하니 B, 아니 그녀에게 절 좋아한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절친한 친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이 못된 설렘,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 기분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쿠마 씨가 내년에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난처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쿠마 씨면은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여자만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승환 씨 인성은 뭐 널리 소문이 났죠. 효영 씨라면 혹시 네.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습적인 키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분 B라는 분이 네. 취기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 평소에 소주 7병 드시니까? 누가요? 효영 씨가? 제가? 아, 예. 오히려 주장이시네요. 아 근데 전혀 왜곡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받는 좀 그런 거는 좀 별로고요. 별로. 그냥 저의 생각인데. 아, 그 수많은 경험들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예. 아무튼 이제 취기가 있으니까 조금 저는 그것보다는 취기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과연 그게 진심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나서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심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려고? 그럼 그때 가서 살짝 A냐 B냐 하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승환 씨 그럼 사랑이세요? 우정이세요? 이야기를 나눠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사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렇게 사시네요. 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성분의 입장이 많이 이해되는데 승환 씨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약간 취기를 빌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어울리는 노래를 찾자면 취중 진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취중 진담은 뭐 남성분들의 그 노래방 18번 곡이자 여성분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곡 아닌가요? 노래방 가면 진짜 취중 진담 부르세요? 전 사실 취중 진담이라는 노래를 가끔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취중 진담이랑 취기를 빌려도 좋지만 쿠마님 입장에서는 사랑에 빠졌죠라는 노래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죠라는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로등 밑에서 쿠마님이 사랑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러 번 술자리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눴으면은 약간 원래 마음이 조금 있었지 않을까요? 누가요? 쿠마님도 그 여성분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 여성분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거죠. 서원 씨 뭐 금사빠라서 그런 감정 좀 많이 느끼시나 봐요. 저는 약간 진국한 사랑과 사랑의 눈이 멀어하는 그 진솔한 마음에서 저는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살짝 이해하기 힘드네요. 효영 씨는 연애할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진지한 편인 것 같아요.
역시 이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는 이런 MC를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못된 설렘이라는 사랑에 빠져버린 쿠마님을 위해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에 빠졌죠. 사랑에 빠져버렸죠. 당신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죠. 당신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 당신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죠. 당신만이 나 이 노래만 들어 이 노래 멈출 수 없네요. 이 마음이 점점 가져들고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당신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 함께하기 약속한 밤 나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 그대 처음 봤던 그때부터 나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 이 마음이 점점 당신만이 점점 당신만을 내가 빠져들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당신만이 날 노래가 달달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악기 없이 키보드랑 기타만 있으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컬 황현우 씨의 목소리가 노래랑 진짜 잘 어울렸어요. 가사 내용도 사연 읽고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많네요. 맞아요. 그 당신만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 부분 맞죠? 오,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노래 선택이 제가 봤을 때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25세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5세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살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도 그다지 흥미가 없어 1학기만 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역하고 딱히 복학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집에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통은 시내에서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걸어서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길 따라 걷고 있었는데 길 건너 라이브 카페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라이브 카페에 가보니 한 중년 여성분께서 노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여성분께서 이선희의 인연을 부르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우는 걸 발견하신 건지 노래를 멈추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백수처럼 살고 있던 저는 그분께 노래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과의 술 약속도 잡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어요. 피아노도 같이 배우고 정말 하루하루 뜻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의 라이브 카페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 하시냐고요? 작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족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병간호를 해드렸죠.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연습했던 것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르게 매우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물어보니 점점 좋아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며 걱정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카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도 퇴원까지는 조금 걸리니까 가게를 좀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냥 신나서 알겠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선생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보내고 다시 페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문득 너는 정말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다시 카페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악기며 마이크며 책상 등이 아직도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무대에 섰을 때 선생님이 그립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저에게 해주신 말과 선생님의 표정을 생각하며 이겨내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립고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기억이 왜 설레임이냐고요? 저는 아직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하고 싶은 것이 생기게 해준 선생님을 배웠던 당시의 설렘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의 제목부터 하고 싶은 것이란 게 사연 내내 좀 녹아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제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 내내 이렇게 제 감정이 좀 녹아들면서 좀 더 집중해서 사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승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데 그 인연이 사연자분께는 꿈까지 찾아다 줬기 때문에 비록 선생님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본인이 그게 오히려 더 자극제가 돼서 좀 더 꿈을 찾아서 전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연자분께서 참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선생님의 상실보다는 선생님을 만났던 그 설렘, 그 소중함을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사연자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연까지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연자분의 길을 응원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사연 듣고 나면은 또 앞서 사연 소개해드린 것처럼 노래랑 또 접목시켜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노래가 생각나셨어요? 저는 사연을 이제 듣고 나니까 YB의 흰수염 고래라는 곡이 생각났어요. 흰수염 고래 진짜 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주 들었던 곡이긴 한데 근데 그 노래보다 약간 잠수교라는 노래를 최근에 한번 듣게 되는데 그 노래가 약간 처질 때 들으니까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혹시 정승환 씨가 부른 그 잠수교 맞죠? 네, 정승환 씨 목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연자를 응원 드리면서 잠수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아주 넓고 멋진 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를 타고 다니죠. 내 두 발 밑에 아주 낮고 좁은 길이 있죠.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잠기는 길이 낮고 좁은 길이 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 내일은 나아질 거란 그 꿈을 안고 가죠. 나는 오늘도
나의 삶과 많이 닮아있는 이 길이 좋아. 낮고 좁은 길, 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 내일은 나아질 거란 그 꿈을 안고 가죠. 나는 오늘도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죠. 하지만 나의 작은 걸음, 그 발자국이 담긴 이 길이 내겐 너무 소중해. 오늘도 나는 이 길을 천천히 가죠. 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의 걸음으로 나만의 꿈을 꾸며 낮고 좁은 길, 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 내일은 나아질 거란 그 꿈을 안고 가죠. 나는 오늘도 낮고 좁은 길, 내 길은 조금은 느린 길, 내일은 나아질 거란 그 꿈을 안고 가죠. 이렇게 오늘도 와. 진짜 밴드가 뿜어내는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왜 두 분이 이 노래가 좋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자분께서 이 노래에 힘을 얻고 좀 더 꿈에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힘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설렘이란 주제로 사연과 멋진 노래들과 함께 저희 여름꽃 1화를 꾸며봤는데요. 전 처음엔 조금 긴장했었지만 여러분들의 사연에 제 감정을 좀 녹여내고 또 다른 감정이 이입돼서 저는 긴장 하나 안 하고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효영 씨랑 승환 씨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고 또 사연자분을 위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사연자분을 위한 노래도 선택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냥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벌써 2화에 어떤 여름꽃이 진행될지 진짜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다음 주제가 어떤지 효영 씨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름꽃의 다음 주제는 사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이다라니 1화보다 공감할 게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야기들과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